복싱 기초를 강의하고 있는 의정부 복싱협회 강사 김은준입니다. 저희가 이제 지난 시간에 복싱의 방어 기술 중에 하나인 위빙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이제 다시 한번 얘기 드리자면 위빙은 복싱의 훅을 피하는 그 방어 기술입니다. 상대가 훅으로 공격했을 때 내가 피하는 대표적인 기술이에요. 근데 지난번 강의 영상을 보고 연습하신 분들 중에서 뭐 잘 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잘 안 되시는 분들도 있을 건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그냥 계속적으로 연습하시면 언젠가는 됩니다. 항상 연습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복싱의 기본 기술이었던 그 위빙에 대해서 배웠으니까 그럼 이제 그 위빙을 어떻게 쓸 것인가? 공격 후에 위빙을 하는 법, 그리고 위빙을 한 후에 반격을 하는 법에서 간략하게 배워볼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방어 기술이라는 거는 솔직히 이렇게 배우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실제로 실전에서 내가 맞아보고 아니면 상대를 두고 펀치를 내달라고 하면서 연습을 하거나 아니면 또 이렇게 뭐 도구들을 이용해서 연습하는 방법들이 있는데 저희가 지금 이 강의 영상이 기본적으로 집에서 혼자 하시거나 지금 체육관에 잘 못 가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알려드리는 방법은 약간의 이제 이미지 트레이닝과 자세를 잡는 것 그리고 개념을 이해하는 정도로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그 강의도 약간의 이제 섀도우 연습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면서 그러니까 어떻게 공격 후에 위빙을 섞는지 그 다음에 위빙을 하고 나서 어떻게 반격을 하는지를 중점적으로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저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그 위빙을 이제 공격 시에 내가 공격을 하면서 어떻게 사용을 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배워볼 건데요. 지난번에도 제가 좀 비슷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복싱은 워낙에 많은 상황이 순간순간 펼쳐집니다. 그 순간순간마다 내가 적당한 알맞은 해법을 찾아서 이 적용을 해야 되는 건데 그 모든 순간들에 대해서 저희가 다 설명을 드릴 수는 없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큰 원리로 나눠서 저희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지난번 강의 때 이 위빙을 하는 그 방향 그 콤비네이션 이렇게 섀도우 연습을 하실 때 어떻게 섞어야 되는지 약간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때 말씀드렸던 건 바로 이거 허리였죠. 예를 들어서 허리가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쪽으로 위빙을 갈 수는 없잖아요. 허리가 지금 돌아갈 곳이 없으니까요. 근데 만약에 내가 이게 실전에서 아직 적응이 안 돼 있어서 이거가 생각하는 게 너무 힘들다. 그럴 때 또 쉬운 원칙이 하나 있는데 이건 공격 시에만 적용이 되는 방법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1, 2를 쳤다. 근데 지금 위빙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온다. 그러면 내가 지금 낸 주먹의 방향으로 위빙을 해주시면 돼요. 자, 또 한 번 예를 들어서 이번에 1, 2 훅으로 왼손 공격을 했다. 위빙을 해야 된다. 그럼 이쪽으로 위빙을 해주시면 돼요. 간단하죠. 어차피 원리는 허리가 어느 방향으로 돌아가 있느냐랑 똑같은 거긴 한데 만약에 이거 신경 쓰기가 힘들고 머리가 좀 복잡하게 생각이 되신다는 분들이 있으면 내가 낸 주먹의 방향 쪽으로 공격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방어 첫 시간대였나? 그때 말씀드렸을 때 이 카바링 하는 거 말씀을 드렸을 때는 공격을 한 반대쪽에서 공격이 들어오니까 이쪽을 카바링을 하라고 말씀드렸는데 왜냐면 그건 약간 원거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면 제가 원거리 공격을 했을 때 상대가 피해도 기본적으로는 이쪽 편으로 공격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쪽을 막으라고 한 건데 지금 저희가 위빙을 쓰는 공간은 근접이 보통 많다고 했잖아요. 근접에서 훅을 피하는 공격이기 때문에. 근데 내가 예를 들어서 훅 공격을 냈다면 상대도 이쪽으로 피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공격이 올 확률이 높아지죠. 그러니까 저도 이쪽 방향으로 피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상대를 다시 공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실 때 내가 마지막 공격을 한 방향 쪽으로 위빙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게 편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혼자 연습하실 때는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면서 나 혼자 이렇게 펀치를 내보시면서 어떤 펀치 다음에 위빙을 하는지 이렇게 하나하나씩 연습을 해서 몸에 익히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 잠깐 그 위빙을 왜 써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그 설명을 안 드린 것 같아요. 아까 제가 좀 전에 설명에서도 카바링 말씀을 드렸었는데 똑같이 하면 위빙도 근접거리에서 안 쓰고 이 카바링으로 방어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왜 카바링을 안 하고 이 위빙을 쓰는 걸까요? 크게 한 두 가지 정도 이유가 있는데요. 한 가지는
이 위빙이 쓰이는 공간은 저희가 이렇게 훅이 닿는 거리, 어퍼가 닿는 거리, 이 근접 거리라고 했잖아요. 만약에 내가 상대한테 공격이 내가 만약 공격을 한 후에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스트레이트로 이렇게 전진을 하면서 들어갔어요. 상대가 다가왔어요. 이미 근접 거리인데 여기서 지금 상대의 공격이 들어오고 있어요. 근데 이 상황에서 내가 팔을 당겨서 커버링을 하는 시간보다 숙여서 돌아가는 게 훨씬 더 빠르기 때문이에요. 또 물론 이렇게 커버링을 해서 맞는 거는 충격을 저번에 받는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완벽하게 방어가 되는 게 아니에요. 몸에 데미지는 좀 남게 되거든요. 근데 위빙은 그런 데미지도 없이 순식간에 피할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그 공격을 피하고 나서 바로 유리한 포지션에서 다시 공격이 들어갈 수 있다는 그 두 가지의 장점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근접 거리에서 위빙을 많이 쓰게 되는 겁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위빙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공격을 해보는 것을 배울 텐데 그냥 콤비네이션을 섞는 것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저희가 기초 수준에서는요. 말씀드린 대로 위빙을 돌고 허리가 이쪽에 있으니까 이쪽 방에서 공격을 한다든지 아니면 반대 방향으로 위빙을 돌았다면 이 허리 회전에 의해서 이쪽에서 공격을 하는 건데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떤 공격들을 섞느냐 그거는 정해진 게 없어요. 만약에 실전 상황에서 상대의 공격을 내가 피하고 이쪽으로 위빙이 나왔는데 예를 들어서 상대를 이제 파악을 할 거 아니에요. 상대를 안 보고 주먹을 날리지는 않습니다. 상대가 어떤 상태인지를 보고 저희가 이제 주먹을 내는 걸 판단을 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상대의 가드가 이렇게 벌어져 있다. 내가 위빙을 해서 올라왔는데 상대 가드가 벌어서 턱이 비어 있다. 그러면 이렇게 바로 어퍼를 올릴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상대 가드나 그때 상태에 따라서 돌고 올라왔는데 이쪽에 가드가 비어 있다. 그러면 바로 턱에다 훅을 날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상황이 존재를 하는 건데 지금 저희가 기초 수준에서 지금 그런 사람들을 무조건 가정에서 연습을 하는 건 조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그냥 집에서 연습을 하실 때는 위빙을 나가고 일단 저희가 배운 기초 훅 있잖아요. 위빙을 나가고 훅을 내는 것까지 해보세요. 위빙을 하고 이쪽에서 뭐 바디를 칠 수도 있는데 일단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지금 연습 단계니까 위빙을 하고 올라오셔서 바로 훅을 치는 연습. 일로 가셔서 올라오고 훅을 치는 연습을 자주 해주시는 게 상당히 도움이 되실 거예요. 나중에 응용을 할 때. 여기서 뭐 조금 더 연습하고 싶으시면 위빙 돌고 양 훅을 내고 이쪽 주먹이 나왔으니까 다시 위빙을 돌고 양 훅을 내고 이런 식으로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위빙을 돌고 훅, 어퍼, 위빙 이런 식으로 돼서도 연습이 많이 되니까 일단은 그런 식으로 해서 연습을 해서 몸에 익혀두신다면 나중에 이제 수준이 조금씩 올라가셔서 다양한 콤비네이션을 배우시거나 아니면 이제 실전에서 상대를 보고 딱 어떤 공격을 하는 게 훨씬 더 좋은 타이밍인지가 몸에 느껴졌을 때 바로 나가실 수가 있을 거예요. 네, 이렇게 저희가 오늘 간단하게 위빙을 공격 시에 그다음에 이제 위빙을 하고 다시 어떻게 공격을 하는지 그렇게 응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배워봤는데요. 너무 짧게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디펜스라는 게 지금 이제 다음에 배울 더킹도 마찬가지지만 저희가 처음에 배웠던 이 펀치, 원투, 훅, 어퍼처럼 실전에 가서 바로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디펜스라는 거는 내가 지금 몸에 동작을 익혀도 이거를 어떤 타이밍에 어떤 각도로 써야 하는지 그리고 사람의 몸마다 또 다르고 체형에 따라 다르고 내가 상대하고 있는 상대의 체형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키가 좀 큰 편인데 키가 낮은 사람이랑 상대를 하고 있는데 그때 제가 훅을 위빙으로 피한다면 제가 연습하는 것보다 한참 더 내려가야 할 수도 있어요. 저도 약간 초보 시절에는 그냥 제가 하는 대로만 위빙을 하다가 머리를 맞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높낮이를 어떻게 결정을 해야 하는지 어떤 타이밍에 이걸 들어가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익히시려면 그거는 실전에서 본인이 실전을 뛰면서 그냥 경험을 하시는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기초 강의에서는 좀 자세하게 알려드리는 데는 무리가 있고요. 최대한 여러분들이 혼자서 기본적인 자세, 또 원리를 익히실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가 안내를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위빙은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허리 건강이랑 다리 건강에도 상당히 좋아요. 그러니까 그냥 모든 운동 끝나고도 아예 한 프로그램으로 집어넣어서 연습을 하셔도 상당히 좋고요. 위빙을 되게 잘하시면 공격적으로도 쓸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조금 다음 단계의 얘기라서 시범을 보여드리진 않았지만
뭐 이렇게 위빙을 하면서 스텝이랑 같이 위빙을 하면서 더 좋은 포지션으로 간다든지 뭐 여러 가지로 활용이 될 수가 있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그 유명한 타이슨을 보면 정말 눈에 보이지도 않는 속도로 양옆으로 위빙을 하면서 상대한테 공격을 하러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디펜스 기술이 아니라 디펜스를 겸한 공격 기술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당장 그 수준으로 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여태까지 배우신 거, 간단해 보이는 거라도 몸에 반드시 익혀두시길 바랍니다. 네, 그러면 저희는 다음에 그 더킹, 이제 위빙이 이은 더킹 강의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